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파동과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공부해 봅시다. 자, 파동은 물결이 웨이브 하는 걸 파동이라고 하죠. 물결이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전부 다 그대로 가는 게 없이 다 파동 치면서 갑니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도 파동을 치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주위로 돌고 있는 전자도 파동을 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파동은 바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현상인데, 매질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물이 진동을 하죠. 이렇게, 물이 아래로 이렇게 파도가 칠 때, 요 물이 바로 매질이 됩니다. 파동은 지나가는데, 이 물은 제자리에서 진동하지, 물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못에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오죠. 그때 이 파동, 즉 에너지가 오는 거지 여기 있는 물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 낙엽이 떠 있는데 낙엽이 쭉 밀려가지고 이 연못가로 오지는 않죠. 낙엽은 그 자리에서 아래로 진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은 제자리에만 있는데 빛도 파동으로 보죠. 그죠? 그런데 빛은 매질이 없습니다. 근데 빛 빼놓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매질이 있어야 돼. 소리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매질이죠. 그래서 공기가 없는 데서는 백날 소리 질러봤자 소리가 전달되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진동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위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때 그걸 진폭이라 그러고요. 여기 있던 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온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 그래갖고 흔히 이렇게 쓰는데 이거 람다라고 읽죠. 람다. 그래서 파장은 우리가 람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 그 모양까지 길이를 우리가 파동이라 그럽니다. 파장이랍니다. 파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파장이죠. 파장. 물론 요것도 똑같겠죠. 그 파장의 길이는. 그래서 요 안에는 한 파장, 두 파장이 있는 거죠. 따지면.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휘출렁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t가 예를 들어서 0였고 이렇게 와서 여기가 만약에 t가 0.1초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주기 t라고 쓰는데요. t는 0.1이 되겠죠. 주를 초 단위로 나타내는데 주기는 우리가 피리오드라고 그러죠. 피리오드.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t를 우리가 주기라 그러잖아.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여기 F에서, F는 이제 프리퀀시의 약자인데요. 프리퀀시. 프리컨틀리 하면 빈번한, 자주 이런 뜻이죠. 프리퀀시 하면 진동수, 똑같은 게 빈번하게 반복하니까 진동횟수 또는 뭐 주파수 그러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헤르츠가 단위인데 예를 들면 10Hz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한 거야? 1초에 10번 진동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초에 10번 진동했다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나? 자, 요 안에 하나, 둘, 잘 안 나와. 둘, 셋, 넷 해갖고 전부 여기 10개가 있는 거야. 자, 10개가 있는데 이게 1초거든? 10개가 1초면요. 하나는 10분의 1초 걸리죠. 그래서 한 모양이 딱 오는데 10분의 1초죠. 그래서 여기는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주기는 10분의 1초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주기는 진동수를 1 나누기 진동수 해주면 되고 거꾸로 이제 진동수는 1 나누기 주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하나 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요. 이 진동수는 물질의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서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가 변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물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물질은 자기의 그 관성, 자기 습관이죠. 자기의 질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 주파수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그 주파수를 조절하죠. 그 주파수를 갖고 어떤 방송국 찾잖아. 주파수가 바로 그 방송국 고유한 그 진동하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공식으로요. 속도는 요거 뭐야? 요거 진동수 곱하기 요거 파장이죠.
그다음에 속도는 진동수 나누기 요 밑에 있는 게 뭐죠? 주기.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도는 거리 나누기 거속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죠? 요 거리라는 게 뭐냐면 한 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한 파장이 왔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아까 람다 파장이라 그랬는데요. 파장은 따지면 길이고요. 길이가 아주 범위가 큰 거 우리가 거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떤 공간의 어떤 개념.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속에는요, 공간과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흔히 C라고 그러죠. 광속. 이 광속은 공간과 시간에 매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간과 시간 사이를 들락거리는 게 빛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 시간 그러면 항상 빛의 속도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유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파장, 람다 하면 시간은 타임 하면 요거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아까 위에서 했는데 원 오브 타임, 그러니까 1 나누기 t 하면 요게 바로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곱하기 람다. 여기서 요 1이 있으니까 요걸 요렇게 해서 하면 요거 되죠. 요 공식을 이제 많이 봐둬야 됩니다. 많이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진동수에다가요, 파장을 곱하면 그게 바로 속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빛은 속도가 불변이다. 즉 광속은 불변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진동수가 그죠? 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가 변해야 이게 일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하는 건 진공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약 30만 킬로죠. 1초에 약 30만 킬로 가는데, 그런데 빛이 이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빛의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전자기파 속에 수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빛이 바로 그 전자기파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빛은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나보만 흔히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는 이 전자기파 속에는 그 빨주노초 파나보 빛 외에도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 수많이 있는데, 얘들이 뭐가 다 다르냐 그러면 진동수가 다 다릅니다. 짧은 것도 있고, 아니죠. 파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파장이 다르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려면 진동수도 다르겠죠. 그래서 빛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들은 진동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파장이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디서나 영원히 일정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진공에서 일정한 거고요. 빛이 공기 중으로 오면 속도가 좀 떨어져요. 그다음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더 떨어지고 유리 속을 지나가면 속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일정하다는 거지 공기나 유리나 물속에서도 똑같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속도가 완전히 떨어져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거는 이제 관찰자가 운동하든지 가만히 서 있든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리고 30만 킬로다. 그거는 이제 진공에서 30만 킬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빛이 공기에 그죠? 들어오거나 물 들어가고 유리 속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입자들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진다.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 파장이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V 이퀄 여기에서 위에 공식 방금 썼잖아요. 요게 진동수잖아. 진동수.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그러면 속도죠. 자, 진동수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 버립시다. 얘는 5다, 10이다, 정확히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는 파장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파장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럽시다.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파장이 짧죠. 요 길이가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파장이 길죠. 그죠? 긴 파장.
요거는 짧은 파장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진행하는, 예를 들면 물결이 있다 그래서 물결파가 있으면 요렇게 진행해가는 물결파 또는 이렇게 진행해가는 소리파, 이런 것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 발이 짧으니까, 그죠? 발발발발 거리고 간다고 생각하고 되고, 이거는 롱다리죠. 막 팍팍 뛰어가는 겁니다. 이건 속도가 크다. 그래서 긴 파장은요, 속도도 크고요. 파장이 짧으면 속도도 느립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소리파라든지, 음파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물, 뭐, 파,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 하나가 쭉 발생해서 가잖아? 그러면 이 파가 소멸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가 안 변하냐면, 진동수가 항상 일정합니다. 진동수, F. 프리퀀시는 개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60kg짜리 사람이 있고 80kg짜리 사람이 있다 그러면 60kg짜리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60kg, 죽을 때까지 60kg 똑같고, 그 다음 80kg짜리는 태어나서 80, 죽을 때까지 80까지 그 질량이 똑같다. 그 질량을 프리퀀시, 즉 진동수라고 생각하면 진동수는 똑같습니다. 진동수는 똑같은데 뭐가 이제 달라지냐. 그 사람이 막 뛰어갈 때, 그렇죠. 막 보폭이 길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빨리 속도도 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진동수는 항상 일정하다. 똑같은 어떤 파, 하나의 어떤 파가 걔가 물 속에 있든지 그다음 물 밖에 있든지 뭐 유리 속을 다니든지 얘는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가 하나 가다가 매질이 달라지면, 뭐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공기 중을 가다가요. 그다음에 물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물 속으로. 자. 그럼 공기에서 물로 들어갔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속도가 빨리 가던 게, 뭐 빛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뭐 붉은색이 있다. 적색광이라고 합시다. 그럼 적색광의 파장은 얘는 일정합니다. 빨간색이니까. 그러면 걔가 이제 공기 중에서는 속도가 빠르다가 물로 들어가면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그래도 빨간색의 성질은 변하지 않죠. 파장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도는 좀 달라집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진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이 속도라는 게 결국은 걔가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원자들하고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마다 그 원자들이 배열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물 같은 경우는 좀 엉성하게 배열했고 공기는 더 엉성하고 유리 같은 건 촘촘하게 배열하죠. 그러면 거기를 이제 뭐 빛이라든지 뭐 어떤 뭐가 지나갈 때 소리라든지 뭐가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원자들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이 많으면 속도가 확 느려지겠죠. 잘 못 갈 테니까. 자, 파동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탄성파가 있고요. 이건 매질을 통과하는 파고요.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 즉, 빛을 얘기하죠. 전자기파. 흔히 여기서 이제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라이트 그랬을 때 사실은 비지블 라이트하고 틀리기 때문에 빛은 엄밀히 말하면 전자기파가 빛인데,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가시광선을 우리는 흔히 빛이라고 많이 그러죠. 전자기파 속에는 전파도 있고요. 엑스레이도 있고. 얘는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진공에서 막 전달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탄성파에 해당하는 얘는 매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밟고 지나가야 되거든, 얘가. 그래서 음파, 소리는 뭘 밟고 지나가죠? 공기를 밟고 지나가죠. 그래서 소리는 공기가 있어야 전달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그 매질은 공기고요. 물결파는 파도 치는 거. 얘는 물이 매질이죠. 물을 밟고 가는 거고요. 지진파는 얘는 뭐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는 게 P파고, 뭐, 그죠? S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액체 가는데 기체를 통과 못 하죠. 그 다음 초음파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지진파 같은 경우는 뭐 흙이나 돌멩이, 뭐 물 이런 게 이제 매질이 되고요.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공기 같은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이 벌써 소리라는 느낌이죠. 소리보다 소리는 소리인데 좀 큰 소리. 큰 소리라기보다 어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넘어서는 소리를 초음파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파동을 종파, 횡파 이렇게 나누는데요. 종파는 같은 방향인데 같은 방향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 진행해 간다 그럽시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에너지가 진행해 갑니다. 진행해 갈 때 여기 매질이 있었죠. 예를 들면 소리가 가는데 공기가 있었다 그러면 같은 쪽으로 여기서 진동.
매질이 같은 쪽으로 진동한다. 이렇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종파 그럽니다. 종파. 근데 얘가 가는데 여기서 못 가게 이렇게. 이걸 횡파 그럽니다. 횡파는 옆이란 뜻이죠. 얘가 가는데 이쪽으로 안 하고 옆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서로 90도로 이루죠. 이렇게. 요거는 종파. 그래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게 종파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음파, 소리파하고 초음파도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진파에서 피파 같은 거는 요 종파고요. 그 다음에 횡파는 이제 수직 방향인데 빛. 그 다음 물결파. 그죠?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치면은 틀림없이 에너지는 이쪽으로 가죠? 오는데 여기 있는 물입자는 아래로 오르락 내려가죠. 나뭇잎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횡파죠. 횡파. 지진파 S파도 횡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파는 이렇게 파가 이렇게 이 파의 그 끝부분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도가 쫙 몰려온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런 게 평면파. 쭉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구면파는 여기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돌멩이를 딱 던지면 연못에서 물결이 퍼져나갈 때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이제 구의 모양이다. 원의 모양, 그죠? 그래서 구면파. 이거는 평면파. 이런 말도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리는 아까 얘기했죠. 공기를 타고 공기가 매질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제 종파에 해당하는데 속도는 소리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에서 제일 느립니다. 고체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전달이 잘 돼요. 오히려 소리는 기체에서 느립니다. 빛은 아니죠, 그죠? 빛은 기체에서 더 빨랐죠. 액체, 고체 들어가면 빛은 맞고 입자하고 충돌해갖고 잘 못 가는데 소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울수록 여기는 이제 기체일 때인데 기체. 자, 이제 기체에서도 고온의 기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온의 기체일수록 소리가 빠르다. 자, 여기 기체가 있는데요. 얘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 공기다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뜨거우니까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온의 공기에 있다. 좀 식은 공기, 찬 공기는 이 바이브레이션 많이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전달을 잘하죠. 막 뜨거운 공기는 옆으로 쭉쭉쭉 전달하니까 속도가 빠르고요. 차가운 공기 같은 경우는요, 전달을 조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이제 같은 공기에서 뜨거운 공기가 속도가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라는 거는 어디 갔다가 뒤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파동은 반사가 있습니다. 갔다가 못 들고 도로 나오는, 되돌아 나오는 걸 다 반사라 그러는데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사에서 나오는 반사파는 속도나 진동수나 파장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들어간 파하고 똑같아요. 입사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사에서 도로 튕겨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예를 들면 소리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럽시다. 뭐 빛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 들어가서 나올 때 여기서 띵 튕겼잖아. 그럼 들어가는 입사각도 이 각도하고 나오는 반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똑같이 반사가 되죠. 자, 근데 굴절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소리뿐만 아니고 빛도 그렇고요. 뭐 물결 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모든 파동에서 굴절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간 거야. 정확히 말하면 다른 매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에서 유리로 가든지 물에서 뭐 공기 중으로 오든지. 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죠.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진다 그랬죠. 속도가 달라지면 진동수는 항상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파동에 대해서는 진동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달라지니까 파장이 달라지죠. 속도가 커지면 파장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공식 써줬고 앞에서 설명을 요건 좀 했고요. 그래서 빠를수록 파장이 길다 그래서 요거 파장이 길가 아까 이거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얘는 롱다리로 쭉쭉쭉쭉 가니까 빠르고요. 파장이 기니까 속도 빠르고 얘는 숏다리죠. 그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못 가니까 그죠? 그래서 파장이 짧으니까 속도도 느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이용하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낮에는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면 지면이 가열되죠. 그러니까 여기 뜨거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있으니까 여기 공기에서 속도가 빠르고요. 상대적으로 위쪽에는 찬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자, 그걸 내가 여기다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소리가 하나 이렇게 쭉 진행해 오다가 밑에가 지금 더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낮의 현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르고 위에는 찬 공기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 이
5명이 어깨동무하고 걸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쭉 가다가 밑에가 좀 걸음이 빨라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리면 어깨동무를 풀지 않고 계속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꺾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사이가 좋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여기 있는 애는 빠르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를 왔고 얘는 그보다 거리가 좀 짧게 오죠.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위로 꺾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해서 위로 뜨게 됩니다. 낮에는 소리가요, 위로 뜨게 돼.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뭐 이런 말, 속담 들어봤죠? 자, 밤이 되게 되면요, 지면이 식습니다. 식으니까 상대적으로 차죠. 자, 차다는 거는 공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빨리 못 가죠. 근데 그 위에는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죠. 그럼 이거 똑같이 생각해 보면 얘들이 가는데 어깨동무를 풀지 않으면 느리고 빠르다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얘가 빠르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5명의 친구가요, 어깨동무를 풀지 않고 계속 갈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리나 빛이나 물결이나 이런 애들은 같이 출발한 애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의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하고 좀 틀리죠. 얘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빠른 애는 이 정도 같지만 느린 애는 요거밖에 못 가죠. 그래서 밑으로 꺾어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가다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딱 밑으로 꺾입니다. 그럼 여기 누가 살아요? 여기 찍찍찍한 쥐가 살죠. 그죠? 그래서 밤에는, 그죠? 네, 쥐가 듣고. 그래서 밤에 얘기하는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쥐가 듣고, 낮에 얘기하는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갖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새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디다 꼰질르는 거죠. 쥐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디다 또 꼰질르게 되면 다 이제 고아 바치게 되면 다 이제 일로 바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설되지 않고 조용하게 하려면 뭐라 그러죠? 그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러죠? 자, 쥐도 몰라야 되고 새도 몰라야 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입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밀 유지, 시크릿, 그죠? 비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생각해갖고 진짜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옛날에는 뭐 산이나 뭐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무하러 올라다니고 하니까 낮에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굉장히 잘 들리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오히려 밤에 산에 올라가게 되면 마을의 소리들이 조용히 잘 안 들리죠. 그죠? 그리고 밤에는 또 하늘 위의 소리들이 잘 들리고 아마 이제 그런 거를 경험상으로 알아서 이런 현상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빛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요. 속도가 좀 느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유리라 그럽시다. 유리에서 좀 속도가 빠른 물로 들어갔다 또는 공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빛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여기서 좀 빨라졌죠. 들어가니까.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다 꺾입니다. 이렇게 굴절. 그래서 이제 진동순원 불변하고요. 속도가 이렇게 증가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인류가 화살표 돼 있죠.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 속도가 증가하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들어가면 쭉쭉쭉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동순의 불변인데 속도가 감소한 경우.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좀 이렇게 해죠. 그럼 파장이 짧아집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는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는 촘촘촘촘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 이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빛이 가다가 꺾입니다.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죠? 가다가 어떻게 돼?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게 돼요. 빨라지게 되면 이쪽으로 꺾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이렇게 꺾였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빛도 공간을 날아갈 때 어떤 물질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빛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젓가락이나 그런 게 꺾여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 이렇게 젓가락 꼽아둔 거 보면은 젓가락이 가다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친구가 수영장 속에 수영할 때 밖에서 보면 친구가 몸이 위로 확 올라붙었고 이상하게 보이죠. 그게 다 빛이 굴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빛이 공기와 물 속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도 항상 일정하다. 그건 틀린 말이죠. 진공에서 항상
또 아니면 똑같은 물질 속에서 일정하다는 거죠.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회절 현상이라고요. 좁은 틈이라든지 또는 장애물이 이제 어떤 일종의 그것도 좁은 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장애물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갑니다. 자, 소리가 가고 여기 장애물이 있어요. 뭐 건물 빌딩도 좋고요. 그럼 파장이 상대적으로 길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쭉쭉쭉 롱다리로. 걔는 많이 꺾이고 얘는 조금밖에 안 가는 건 조금밖에 안 꺾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현상이냐면 회절 현상이라 합니다. 이거는 굴절이라 하지 않고 이제 회절이라 합니다. 굴절은 서로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 얘기고, 여기는 같은 공기중을 지나가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꺾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회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죠. 회절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긴 게 이게 어떤 소리냐면 주로 남자 목소리 저음 있죠. 저음이 주로 이제 파장이 깁니다. 하는 거. 이런 소리는 꺾이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까지 잘 전달되고요. 요거는 주로 이제 고음, 파장이 짧은 건, 위로 올라간 소리는 조금밖에 안 꺾입니다. 회절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보면 이 저음이 꺾여서 소리가 들리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볼 때는 이 고음은 위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이렇게. 이 사람 귀에는 안 들어오죠. 많이 안 꺾이니까. 라디오파 같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파장이 짧은 단파들은 이렇게 많이 꺾이고요. 조금 꺾이고, 장파, 라디오, FM 라디오 말고 일반 라디오들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 꺾입니다. 그래서 FM 라디오는 건물 뒤에 가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지만 일반 라디오파는 장파기 때문에 잘 들리는 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매질이 없는데도 이렇게 휘어져 갖고 뒤쪽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렇게 꺾이는, 이것도 일종의 꺾이는 거죠. 아까 이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는 이 더운 공기라는 매질과 찬 공기라는 서로 다른 두 매질 사이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건물을 어떤 방해물이 있거나 또는 구멍이 있는데 이걸 통과하게 되면요. 얘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꺾이는 거죠. 근데 이게 틈이 넓으면요. 조금밖에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 이 파장이 긴 거는 주로 이제 장파라 그래가지고 파장이 긴 거니까 장파죠. 주로 이제 저음, 낮은 목소리를 치면 남자들의 목소리가 되겠고요. 평균적인 여자의 목소리는 고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피크로 올라가죠. 그래서 남자들의 목소리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멀리까지 주로 가는 편입니다. 근데 여자들의 목소리는 멀리도 안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까이에서는 굉장히 또렷하게 전달되죠. 남자 목소리는 좀 웅얼웅얼해서 무슨 말인지 좀 구별하기 힘든데 여자들은 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좀 똑똑 부러지죠. 그죠? 그래서 똑 부러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말하는 그것만 보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굉장히 똑 부러지면서 뭔가 말을 잘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말싸움이 붙었을 때 남자들이 이기기 힘들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체질적으로 여자들이 원래 체질적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하고 술 시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술 시합할 때 여학생하고 술 시합하는 건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보통 기본적인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한 보통 4배 내지 5배 정도 술을 잘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자들이 잘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놓고 먹으면 여자들은 술술 잘 들어가고요.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서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 실수할 일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는 2만 Hz 이상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그러는데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가청주파사로 그러는 가청주파수. 가는 가능하다, 청은 청취가 듣는 게 가능한 주파수인데요. 이게 16에서 2만 Hz까지인데 16은 굉장히 저음입니다. 내리지도 못하겠다. 뭘 쳤을 때 나는 아주 저음. 2만 Hz는 그리고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은 소리 못 듣죠. 그죠? 하다가 우리가 더 못 듣는. 그걸 넘어가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그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근데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태아 사진, 그죠? 임신부들이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태아가 잘 크나 안 크나 사진 찍는 거 있죠? 그 초음파 태아 사진. 좀 초음파로 뭐 세척하는 거, 세균들을, 그건 자외선이고 살균하는 건, 이건 이제
그릇에 붙어 있는 어떤 찌꺼기를 이렇게 음파가 갖고 때려갖고 다 씻어내는 거. 또 어군 탐지기. 배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물고기 떼들이 많이 지나간다 그럽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나를 쏘는 거죠. 그럼 물고기들한테 충돌해갖고 돌아오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어군 탐지기입니다. 아, 여기 물고기가 많구나. 이쪽으로 간 애들은 뭐 전혀 돌아오는 게 거의 없고 뭐 바닥에 충돌하면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얘는 좀 금방 돌아오고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어군 탐지기. 이때 초음파 쓰고요. 자동차 후방 센서, 그죠? 자동차인데 뒤에 백밀러를 하지만 뭐 너무 작은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센서가 갖고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부딪혀 갖고 삐삐삐삐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다 초음파 사용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리의 공명과 간섭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공명이란 거는 한자로 쓰면요. 이 공자인데 이게 함께 다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 공자고요. 이 명은 명자인데 이거 새조자죠. 새 앞에 입구자 입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새 입에서 소리가 나온 걸 우리가 새가 운다 그러죠. 사실 새가 슬퍼서 우는 건 아니죠. 그냥 걔는 소리 내고 짹짹짹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가 노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양 애들은 표현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새가 운다 이렇게 주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걸 당했을 때 그 가슴에 넣어두는 한이 맺힌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새 소리에다가 감정을 이입해서 이제 새가 운다. 그래서 우리 흔히 새가 운다. 영어로 번역할 때 bird cry 그러면 안 되죠. bird sing,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운다 이런 뜻입니다. 공명은 이게 어떤 거냐면 진동체, 얘가 이제 흔들리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마다도 누가 이제 밀게 되면 흔들리는 그 고유한 진동수가 다 있습니다. 물체마다 다 틀리고요. 그런데 그 고유 진동수하고 같은 진동수로 밖에서 소리가 온 거야. 오게 되면은 진동수가 같으니까 서로 친구잖아. 어우, 잘 됐다. 그래갖고 진폭이 커져 버리는 거야.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고유 진동수가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는 고유 진동수가 이거다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밖에서 이제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얘들은 영향을 못 주고 얘는 얘한테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이게 진폭이 더 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이 공명현상이라 갖고 소리가 웅웅 하고 울리게 되고 소리가 증폭이 된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에너지가 있으니까 얘가 흔들림이 더 심해지다가 뭐 그런 거 봤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유리잔이 있는데 거기다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공명이 딱 되니까 진동수가 딱 맞으니까 유리잔이 막 흔들리다 팡 깨져버리죠. 바로 그런 거. 그게 공명현상입니다. 공명현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와닿고 나하고 비슷한 느낌이 오면 우리가 난 저 사람의 말에 동감한다 이런 말을 쓰지만 저 사람 공감한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 사람의 말에 공명이 된다.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공명이 돼가지고 내 마음도 같이 뭐 슬퍼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진동수와 같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라디오 채널 라디오 이렇게 다이얼 돌려갖고 그 방송국 찾는 것도 다 이 공명 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섭 현상. 이거는 이 간이 방패간자입니다. 또 막다. 방패니까 막는 거죠. 그래서 방패 또는 막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섭은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우리가 보조, 거를보. 그래서 도보 할 때, 보폭 할 때 걷는 건데 거기 물이 앞에 있죠. 이게 물 숫자죠. 걷다가 물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물에서 걷는 거니까 건너는 거죠. 물을. 그래서 말도 그렇잖아. 걷다, 건너다 비슷하잖아. 발음이. 그죠? 그죠? 물을 건너다, 걷다. 그래서 이게 간섭인데 건너는 거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너 내일에 간섭하지 마. 즉 방해하지 마, 막지 마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소리가 서로 중첩, 서로 겹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겹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진폭이 커져. 이게 이제 보강 간섭이고요. 아까 공명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보강은 서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도와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진폭이 작아져 갖고 결국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쇄 간섭인데 이 상이 서로 상자고 쇄가요. 이거 죽일 살자죠. 살이 난다. 그다음에 살해한다 할 때 이게 죽일 살자죠. 거기 여기 점이 붙었는데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거 약자예요. 원래는 이렇게 점을 붙여야 돼. 이게 이제 죽일 쇄, 죽일 살. 발음을 살도 하고 쇄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 북이라 그러죠. 여러분 북이라고 읽죠. 이것도 배라고도 합니다. 패배할 때는 이겁니다. 그래서 패배했는데 패북 그러면 안 됩니다. 한자로 우리가 뭐 시합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쓰는데 패북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패배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이 이거 북방하고 남방계 두 민족이 우리가 서로 섞였죠. 그죠? 그래서 발음이. 그래서 이제 요 배 이런 거는 북방식 발음이고요. 북 그런 건 남방식 발음입니다. 밑에 이렇게 입성, 기억, 받침이 있는 건 남쪽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거도 살 하면 이건 주로 남방식 발음이고요. 쉐 그러면 이게 주로 북방식 발음이죠. 똑같은 글자를 넣고 서로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데 우리 한자에 찾아보면 이런 말들 단어가 무지 많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쇄 간섭이니까 서로 죽인다는 거죠. 이 쇠는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 파장하고 진폭이 똑같은 게 서로 이렇게 딱 이게 맞은 거야. 위상도 맞았어. 위치도 맞았죠. 위치가 맞으니까 여기 같이 올라가죠. 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파장 진동수는 똑같이 되지만 진폭은 2배로 커집니다. 이게 바로 보강 간섭이고요. 자, 똑같은 파인데요. 얘는 지금 올라가는데 얘가 내려가. 이거 위상이라 하고 위치죠, 순위로. 위치가 이렇게 서로 딱 반대로 돼 있을 때는 둘이 합쳐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 1인데 빼기 1하니까 제로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더하기 1인데 더하기 1하면 2 더하기 2가 되고 요 부분은 빼기 1 빼기 1인데 빼기 2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2 빼기 2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근데 얘는 여기서는 빼기 1이고 여기서는 더하기 1이고 그러니까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뽕짝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뽕짝 잘 맞는데 이건 뽕짝이 안 맞아. 그래서 그네가 오는데요. 자, 춘향이가 그네 타는데 이도령이 밀어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네가 오는데 밀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뽕짝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춘향이 등만 아프고 가지도 않죠. 근데 춘향이가 이제 왔다가 이렇게 갈 때 그때 확 밀어줘야죠. 그러면 쭉쭉 그냥 그네가 왔다 갔다 잘해서 뽕짝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남자친구, 뭐 여학생 경우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또 남자 학생은 또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성친구를 사귈 때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뽕짝이 잘 맞으면 서로 이게 그죠? 서로 이제 오랫동안 만날 수 있고 만나도 재밌고 그런데 이게 서로 안 맞아. 안 맞으면 맨날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궁합이 맞다, 안 맞다, 이제 하는 것들이 따지면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서로 잘 맞으면은 오래 가고요. 안 맞으면 꼴 보기 싫으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파, 이 소리파들도요. 그래서 뽕짝이 잘 맞는 거는 이렇게 보강이 일어나고요. 이게 이제 어긋나가지고 잘 안 맞을 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간섭 현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물리2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하지만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파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정상파는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어떤 일상적인 모양이 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정해진 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정상, 너 정상이야. 너는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 아니면 얘는 머리 정상이에요. 미친놈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할 때는 요 정상입니다. 이거는 바르다. 평상시와 바르다. 평상시와 바르다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평상시 어떤 게 정해졌다. 근데 이제 발음은 정상파로 똑같으니까 뭐 얘가 이제 정상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닌데요. 영어에서는 스탠딩 웨이브라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스탠드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 가만히 서 있는 거야. 파동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야 되거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 파동이 똑같은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파장, 진폭, 죽이 똑같겠죠. 당연히 진동수 똑같을 거고 순위로 똑같은 파동입니다. 파가 2개가 있는데 얘가 똑같은 애야. 근데 걔가 서로 반대로 진행을 하다가 중첩됐습니다. 그럼 정지한 것처럼 딱 보이게 나타납니다.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나타나는 그 파동이 정상파인데요. 자,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보여갖고 얘가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 모양이 좀 이렇게 뭐 변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진동을 안 하고 여기만 진동을 막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런데 이제 요런 일이 생기게 되면 파장하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요. 진폭은 2배가 커집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정상파가 되면 둘이 합쳐졌기 때문에 똑같은 애가 합쳐지면 1 더하기 1이 2가 되죠. 그래서 진폭이 2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파는 파장이 이거에 따르면 요거 이제 정상파가 되면 2배가 됩니다. 근데 얘하고 둘이 결합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불룩하게 나온 부분은 우리 사람의 배가 나온 부분하고 똑같죠. 물체의 불룩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배라 그럽니다. 배. 그다음 여기는 마디라 그러고요. 마디. 영어로는 노드라 그러고요. 여기는 배. 여기도 배. 여기도 배. 그래서 이 배는 이렇게 복부라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요 앞에 자가 요게 반복할 때 요게 이제 다시복자가 되죠. 다시복. 그래서 요 반대로 다시 한다 해서 우리가 반복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복했다. 광복절. 이거는 빛을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밑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게 광복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건데 여기다 이 사람의 이 고기육자를 줄여서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다가 요걸 붙이면 요게 바로 배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우리 배. 요거. 아까 요거도 우린 배, 이거 복, 배. 똑같죠, 이거도, 그죠? 그래서 이 배는 우리가 흔히 배 아프다, 배 할 때 이 배는 이 한자 지금 복이라고 쓰지만 배나 복이나 옛날에 다 같은 발음들이었고, 요렇게 한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겠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한자를 안 썼으니까 이제 그냥 우리 배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어쨌든 요 배, 불룩한 부분이니까 요 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파주칠 때 위로 올라간 걸 영어로는 크레스트라 그래갖고 마루라 그럽니다. 마루라고 표현하고요. 푹 들어간 부분은 트로트에서 골이라 그럽니다. 꼴짝이니까 골.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름이 없죠. 이렇게 파동에 갈 때 이거는 마루, 골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따지면 여기서 이제 노드, 마디가 되고요. 이 트로트 골이나 마루 부분이 서로 겹쳐지게 되면은 여기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루가 되고 골이 되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아래로 진동을 계속 하니까 마루와 골이 막 아래로 계속 가니까 배가 되죠. 그래서 배. 그러니까 이거 가장 진폭이 큰 부분이 배고요. 진폭이 제로인 부분이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우리가 볼 땐 요 모양이 공중에 떠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정상파입니다. 정상파. 자, 근데 시간이 좀 지금 많이 가가지고요. 이 정상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정상파만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는 이 줄에서 또는 뭐 열린관, 닫힌관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험에 나오고 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정상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